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이탈리아의 소도시 베로나에 몬테규와 캐퓰릿이라는 귀족 가문이 살았어요. 그런데 두 가문의 사이가 어찌나 앙숙인지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부름을 나온 하인들까지 각자 집안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지요. 보다 못한 영주님이 나서서 엄명을 내릴 정도였답니다. 두 집안이 한 번만 더 소란을 벌이면 크게 혼을 낼 것이다. 그렇게 두 가문의 싸움이 조금 잦아든 어느 날, 몬테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는 친구 머큐쇼에게 캐퓰릿 가문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성대한 무도회가 될 거래. 몰래 가서 살짝 구경만 하고 오자, 응? 로미오는 거절하였지만 머큐소가 몇 날 며칠을 조르자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정말 안 되는데. 그럼 진짜 잠깐만 있다가 오는 거다. 시간이 흐르고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로미오와 머큐쇼는 가면을 쓰고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 숨어들었지요. 막상 일이 벌어지자 로미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도회에서 즐겁게 놀았답니다. 그러던 중 로미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녀도 로미오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사랑에 빠져버린 로미오는 용기를 내서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밤하늘 별빛같이 반짝이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줄리엣 캐퓰릿이랍니다. 가면 속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맙소사. 캐퓰릿이라는 이름에 로미오는 너무 놀라 비틀거렸어요. 왜 그러시나요? 줄리엣, 내 이름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 발코니로 나와주십시오. 로미오는 이 말을 남기고 무도회를 빠져나갔지요. 그날 밤, 줄리엣은 발코니로 나가보았어요. 깜깜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발코니 아래 누군가 있었지요. 자, 어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로미오는 그늘에서 나와 달빛 아래로 걸어가 가면을 벗고 말했어요. 와주었군요, 줄리엣. 내 이름은 로미오 몬테규입니다. 무도회에서 이름을 알려주지 못한 이유이지요. 줄리엣도 로미오에게 한눈에 반했던 터라 이름을 듣고 너무나 슬퍼졌어요. 로미오, 왜 하필 몬테규인가요? 그 이름이 우리를 갈라놓는군요. 이름을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줄리엣,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할게요. 저도 사랑한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키워갔어요. 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로렌스 신부님이 성모 마리아 앞에서 둘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기로 했지요. 두 사람의 인연으로 가문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편 둘의 사이를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였지요. 티볼트는 욱하고 거칠어서 성질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했어요. 사촌 동생이 원수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난 티볼트는 로미오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로미오도 결투를 받아들였지요. 두 분 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두 가문도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줄리엣이 둘 사이를 말리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남자의 결투 소식은 영주님에게도 닿았어요. 지긋지긋한 캐퓰릿과 몬테규 가문의 싸움에 화가 난 영주님은 로미오를 베로나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지요. 줄리엣의 아버지는 다른 백작에게 줄리엣을 당장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로렌스 신부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이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지요. 로미오가 베로나를 떠난 날, 로렌스 신부님은 사람들 몰래 줄리엣을 만났어요. 줄리엣 아가씨, 로미오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해요. 감사해요, 신부님. 로미오를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신부님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약은 죽은 채 할 수 있는 약이랍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이걸 마시세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으면 우리가 꺼내드릴게요. 그리고 로미오님과 함께 멀리 떠나시면 됩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줄리엣은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당겨버린 거예요. 줄리엣과 로렌스 신부님은 서둘러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로미오에게선 답장이 오지 않았지요. 편지가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줄리엣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답장은 없었지만 줄리엣은 로미오가 꼭 와줄 거라 믿고 약을 마셨어요. 로미오,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줄리엣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온 이탈리아에 퍼졌어요. 로미오도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당장 베로나로 향했지요. 줄리엣의 무덤 앞에 도착한 로미오는 너무나 슬퍼했어요. 무덤 속에 줄리엣이 살아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줄리엣, 나의 줄리엣, 내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만 독약을 마시고 말았답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로렌스 신부님과 깨어난 줄리엣은 손에 독약을 든 채 쓰러진 로미오를 보고 너무나 절망했어요. 로렌스 신부님은 줄리엣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주고 싶었지만 줄리엣은 로미오의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지요. 로미오, 이제 우리 정말 함께해요. 혼자 남은 줄리엣은 로미오가 마셨던 독약을 마시고 로미오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례식이 끝나고 몬테규와 캐퓰릿 가문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소중한 자식을 잃고 말았군요.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미움을 버리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두 가문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습을 본뜬 순금 동상을 세우며 오랜 불화에 막을 내렸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사자와 멧돼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터벅터벅. 어느 여름날 목마른 사자 한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아, 덥다 더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숲속이 전부 메말라 목을 축일 곳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우물도 다 말랐네. 뜨거운 태양 아래를 또다시 터벅터벅.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간 휘잉 불어온 바람에서 시원한 물냄새를 느꼈어요. 사자는 놓칠세라 콧구멍을 힘껏 넓히고 냄새를 더듬어갔지요. 이쪽이다! 잠시 후 마침내 작은 샘이 보였어요. 야호! 정말 물이다 물! 바로
사람이시여, 감사합니다. 신나게 달려가다 보니 저 반대편에서 멧돼지 한 마리도 샘으로 돌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샘을 가운데 두고 거리가 비슷했던 둘은 더 빠르게 달려갔지요. 뺏기지 않겠다. 아니, 저 멧돼지가? 두두두두두두두 쾅! 결국 두 동물은 샘 앞에서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아야야! 아우, 아파라! 사자가 부딪힌 머리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씩씩댔어요. 어이, 내 잘생긴 얼굴에 혹이 났잖아. 피해를 봤으니 내가 먼저 마시도록 하지. 이에 질세라 멧돼지도 벌떡 일어나 소리를 꽥 질렀지요. 뭐? 똑같이 달려들었으면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나는 네가 나타나기도 전에 샘을 발견했다고. 더 빨리 발견했으니 당연히 내가 먼저지. 투닥투닥 두 동물의 말싸움은 결국 목숨을 건 결투로 번졌어요. 싸움의 승자가 샘물을 전부 차지하고 진 쪽은 깔끔하게 떠나는 거다. 좋다, 받아주지. 청코너 멧돼지 선수. 앞다리에 힘을 주고 근육질 뒷다리로 시동을 거네요. 슉슉. 홍코너 사자 선수. 어깨를 떡 벌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자랑합니다. 으르르르. 잠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더니 이윽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들어 공격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우당탕탕 쿠당탕탕. 하지만 싸울수록 갈증은 심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모두 지쳤답니다. 잠깐 휴전하지 않겠어? 그래, 좋다. 잠시 숨을 돌리려고 돌아서는 순간 멧돼지와 사자는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바위 위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 멧돼지야. 야, 사자야. 서슬퍼런 발톱과 부리를 번뜩이며 먼저 쓰러지는 쪽을 먹어치우려 기다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미 둘 다 힘이 쪽 빠졌으니 싸움의 승자도 결국 꼼짝없이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마터면 독수리의 밥이 될 뻔했군. 독수리의 밥이 되느니 친구가 되는 게 낫지. 그리하여 둘은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을 사과하고 사이좋게 샘물을 나눠 마셨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성냥 파는 소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 소녀가 오들오들 떨며 성냥을 팔고 있었지요. 성냥 사세요, 아주머니.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성냥 필요 없단다. 아저씨, 성냥 사세요. 미안하구나.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를 본체 만체하며 각자의 길을 갔어요. 아, 추워. 배도 너무 고프고. 소녀의 맨발은 꽁꽁 얼어 빨개졌어요. 게다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에서 소리도 났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어요. 어느새 거리에 울리던 캐럴 소리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네. 트리 앞에 있으니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소녀는 트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점점 꽁꽁 얼어갔지요. 따뜻하고 환한 불빛이 나오는 창가에 서서 소녀는 어느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었지요. 나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냥 파는 소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밤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날이 더욱 추워졌어요. 추워. 안 되겠다. 소녀는 하나도 팔지 못한 성냥개비 하나를 들어 불을 피웠어요.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 생기자 소녀는 행복했어요. 따뜻해. 하지만 작은 불꽃은 금방 꺼져버렸지요. 소녀는 성냥개비 한 개를 더 꺼내 들고 서둘러 불을 피웠어요. 다시 작은 불꽃이 생기고 소녀는 불꽃에서 예쁜 옷을 입고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이내 작은 불씨는 또 꺼지고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를 들고 불을 피웠어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케이크다. 통닭도 맛있겠다. 따뜻한 수프도 먹고 싶어. 불꽃을 바라보는 소녀는 점점 행복해졌어요. 소녀의 꽁꽁 언 발 위로 다 타들어간 성냥개비들이 쌓여갔지요. 또 뭐가 보일까? 소녀는 다시 불을 피우고 불꽃 안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따뜻하고 아늑한 집안에 계신 소녀의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녀,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아이고, 온몸이 꽁꽁 얼었구나. 얼른 이리 와서 앉아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수프 따뜻하게 끓여놨단다. 소녀는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를 다시 만나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을래. 그래.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자꾸나. 소녀와 할머니는 떨어질세라 서로를 더욱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녀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런, 어젯밤에 엄청 춥더니만 결국 성냥 한 갑이라도 사줄걸. 자디찬 흰 눈이 소녀의 몸을 덮고 있어 꽁꽁 얼었지만 소녀의 얼굴만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답니다.